시집살이의 끝에서 피어난 꽃.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며느리를 15년 동안 짓밟던 시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답은 이 이야기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저는 정민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런데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순수했어요. 23살 저는 대학 대신 공장을 선택했어요. 선택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동생 둘은 아직 학생, 언니가 좀만 버텨줘. 동생들 대학만 보내면.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민수, 그리고 첫사랑. 저기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한숨 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가 말을 걸어왔을 때 솔직히 귀찮았어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여기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서요. 저도 자주 와요. 어색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왠지 순수해 보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1년 후 결혼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민수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이 변변치 않다는 것도. 그런데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을 보는 순간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저택이었거든요. 넓은 마당, 2층짜리 한옥,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3대나. 여기가 우리 시댁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옆에서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응, 근데 정민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까다롭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때는 몰랐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키가 작네.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니, 정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 들어와.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뒤돌아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았는데 소파 옆 장식장에 상장이며 트로피가 가득했어요. 신우이가 차를 내오며 씩 웃었어요. 와, 오빠가 정말 데려왔네. 나 깜짝 놀랐어. 오빠가 이런 애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 이런 애라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뭔가 잘못된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작된 지옥 같은 시집살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민수네 집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진짜 상류층으로 통한다는 걸. 시아버지는 지역 유지, 시어머니는 여러 모임의 회장, 시누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매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그리고 저는 그냥 며느리였어요.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정민아, 아침 6시까지 일어나서 밥 해야 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설거지는 손으로 해. 식기세척기 쓰면 그릇 상해. 빨래는 따로따로 돌려. 어른 것이랑 젊은 사람 것이랑 섞으면 안 돼. 청소는 매일. 먼지 한 톨 있어도 안 돼.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공책에 적어야 했어요. 그것도 두꺼운 공책으로. 그런데 더 힘든 건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휴, 그것도 몰라. 내가 뭘 알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매일 그랬어요. 잘해도 칭찬은 없고 조금만 실수하면 온 집안이 떠들썩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비교였어요. 명절 때였어요. 시누이가 친정에 놀러 왔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백화점 쇼핑백도 한가득.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아이고, 우리 딸 역시 내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정민이는 시집와서 3년 됐는데 친정에서 뭐 받아온 거 있어? 어머니, 저희 집이 형편이. 알아. 근데 그게 며느리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 숨이 막혔어요.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언니가 불쌍하잖아. 근데 언니, 솔직히 오빠가 너 만나서 좀 아깝긴 해. 오빠 스펙이면 더 좋은 데서 얼마든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면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민수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정민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조금만 참자. 응? 조금만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이 5년이 될 줄 몰랐죠. 하루 18시간의 살. 아침 5시 30분 기상, 6시 온 가족 아침밥 준비, 7시 가족 식사 후 설거지, 8시
집안 청소, 10시 빨래, 11시 점심 준비, 오후 2시 시어머니 외출할 때 차 준비하고 간식 싸드리기, 오후 4시 저녁 준비,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9시 설거지 끝, 오후 10시 이제야 제 시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매일 365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친구들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정민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안 돼? 나오기라도 하자.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게? 친구 만나려고요. 집안일은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장 봐야 하는데 내일 저녁에 손님 오신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매번 그렇게 친구들 연락도 하나둘 끊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온 식구가 다 자고 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셰프가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하는데 관객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일 텐데 왜 저는 안 될까? 왜 저는 그냥 며느리로만 살아야 할까?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번개 치듯 생각이 스쳤어요. 나도 해보자. 내 이름으로 뭔가를. 다음 날부터 저는 남들 다 자고 난 후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 편집하는 법, 요리 레시피 연구. 낮에는 시어머니 밥하고 밤에는 제 미래를 요리했어요. 첫 영상을 찍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거 올려도 되는 걸까? 시댁에서 알면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올렸어요. 제목은 시집 온 며느리의 간단한 된장찌개, 조회수 7회. 그중 5번이 제가 본 거였어요. 그래도 댓글이 2개 달렸어요. 맛있어 보여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그 댓글 보고 울었어요. 누가 저한테 따뜻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그렇게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도시락 싸기, 알뜰한 장보기 노하우, 적은 재료로 근사한 한 끼.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댓글은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민님, 저 당신 영상 보면서 요리 배워요. 감사해요. 시집살이 하시는 것 같던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1년 후 구독자 10만. 정민아, 이거 봐.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10만을 넘었어요. 미쳤다. 정말? 응, 진짜야. 우와. 정민아 대박이다. 민수가 저를 안아 돌렸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뭘 좋아하고 야단이야?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 어머니, 정민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대요. 유튜브? 너 언제부터 그런 거 했어? 밤에 시간 날 때 조금씩? 즉,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 신경 쓰지. 요즘 청소 상태 엉망이던데.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민이 엄청 잘하고 있어요. 조만간 광고도 들어올 것 같아요. 광고 얼마나 받는데? 그건 아직. 에휴, 푼돈 벌려고 집안 망신시키지 마.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얼굴 내밀고 돈 번다고? 창피해.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2년 후 구독자 50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영상을 올렸고 사람들은 제 진심을 알아줬어요. 정민님 레시피 덕분에 남편이 감동했어요. 혼자 사는데 정민님 영상 보면 위로가 돼요. 저도 시집살이 중인데 힘이 나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업 협찬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형 식품 회사에서 정민님, 저희 제품 사용하신 레시피 영상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시댁에서 매달 받는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정민님 채널은 신뢰도가 높아서 저희가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광고 수익을 받고 저는 조용히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 돈이 생긴 거예요. 3년 후 100만 구독자 돌파 축하합니다. 정민의 따뜻한 밥상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온 플래크를 받던 날 저는 혼자 울었어요. 15년 동안 부잣집의 노예 같은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 100만 명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의가 왔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들어왔어요. 정민 씨, 저희 아침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시댁의 태도는 더 나빠졌어요. 질투는 독이 돼요.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TV도 나오고. 시누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응, 다음 주에 한번 나와. 우리 집안 망신 안 시켰으면 좋겠다. 뭐, 엄마가 그러시던데 내가 방송에서 시집살이 얘기하고 다닌다며? 우리 집 흉보지 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냥 요리만. 어쨌든 조심해. 우리 집안 이미지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정민아,
너 번 돈으로 집에 얼마 낼 거야? 네, 너 이 집에서 먹고 자잖아. 당연히 생활비 내야지. 저도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요. 집안일이 돈이야? 내가 번 거 절반은 이 집에 내놔야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들이 커가며 저희 아이들 민준이와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래. 엄마가 돈 없는 집에서 왔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 그게 친구들이 놀렸어. 엄마가 가난한 사람이래.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나가서 살자.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민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봐. 민준이가 오늘 울면서 왔어. 할머니가 내가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애들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잖아. 우리 이제 나가자.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서 살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말씀드릴게. 폭풍이 몰아쳤어요. 다음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분가하려고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도 크고 독립할 때가. 독립? 내가 뭘 안다고 독립이야?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해놓고 이제 배은망덕하게 나가겠다고? 시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아버지, 그건 감사하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결국 정민이 내가 꼬드긴 거잖아. 요즘 돈 좀 번다고 건방져졌어? 언니, 이건 우리 부부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제가 대꾸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나가. 근데 한 푼도 안 줘.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너희는 이 집 자식 아니야. 자유를 향한 첫걸음.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아이들 물건들, 제 노트북. 15년 살았는데 제 것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문 앞에 서서 쏘아붙였어요. 후회할 줄 알아. 너희 같은 게 어떻게 사는지 두고 봐.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보금자리. 전세로 구한 작은 아파트 24평. 시댁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하지만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와, 진짜 우리만 사는 거예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민아, 미안해. 내가 진작. 아니야. 여보,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것만으로 감사해. 그날 밤 우리 가족 넷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라면이 천한 음식이라고 못 먹게 했거든요. 우와, 맛있다.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했어요. 그 후 3년 채널은 계속 성장했어요. 구독자 200만, 300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강연 요청도 쇄도했어요. 저는 번 돈의 절반을 기부했어요.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요.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요리 크리에이터 정민 씨의 따뜻한 나눔.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질투.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엄마야. 3년 만에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요즘 건강도 안 좋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말인데 정민이가 돈 많이 번다며? 생활비 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고 생활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정민이가 TV도 나오고 그런다며? 거짓말하지 마. 그날 이후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문자도 수도 없이 왔어요. 배은망덕한 놈들.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정민이 그 계집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민 씨 맞으시죠? 혹시 경찰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횡령죄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횡령? 경찰서에 가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증거도 있어.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황당했어요. 정말로.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통장을 만진 적도 없어요. 거짓말. 내가 집에 있을 때 분명히 가져갔어.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SNS에 퍼진 거짓말.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유명 요리 유튜버의 민낯. 시어머니 돈 훔쳐 성공한 파렴치한. 그 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헐. 정민의 따뜻한 밥상. 나 구독자였는데 실망이다. 역시 쉽게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있어. 불쌍한 시어머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제 채널에도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협찬업체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민 씨,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민준이가 또 울면서 왔어요. 민준아, 엄마는 그런 거 안 했어.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야. 그럼 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에 혼자 울었어요. 조용히, 가족들 깨지 않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나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그때 민수가 가만히 안아줬어요. 정민아,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돼. 어떻게? 사람들은 이미 나를 도둑으로 봐. 어떻게 증명해? 할 수 있어. 우리에겐 진실이 있잖아. 진실을 밝히다. 조사가 진행됐어요. 통장 내역을 전부 조회했어요. 그리고 밝혀진 사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건 신우이가 가져간 거였어요. 신우이가 사업 자금으로 몰래 빼돌린 거였죠. 엄마, 미안해. 나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뭐? 내가? 그럼 왜 정민이가 가져갔다고? 그냥 언니가 미웠어. 언니가 잘 되는 게 싫었어.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피해자분, 이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정민 씨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게 이유예요? 제가 가난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까지 짓밟으신 거예요? 나는 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손해보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나가길 바랐어. 결국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본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된 진실.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무고죄로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유명 요리 유튜버 정민 씨, 무혐의. 시어머니의 허위 고소 밝혀져 15년간 시집살이 견딘 정민 씨, 결국 억울함 벗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민님 죄송합니다. 오해했어요. 정민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 시댁에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구독자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사건 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아버지는 지역 모임에서 쫓겨났어요. 딸내미가 도둑질하고 부모가 거짓 고소한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신우이는 사업이 망했어요. 투자자들이 전부 발을 뺐어요. 그런 집안 사람과는 일 못한다고.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여성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우리 모임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찾아온 날, 1년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아, 우리 한 번만 보자. 민수가 물었어요. 만날 거야? 응.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본 시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늙었어요. 너무 많이. 화려하던 옷은 사라지고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정민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눈을 봐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몰랐어.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정민아, 우리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힘들었을 뿐이에요. 정민아,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삶을 사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 내가 옳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들의 노년. 그 후로 시댁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대요. 재산의 대부분을 신우이 사업
사업비 갚는 데 썼다고, 시누이는 이혼했대요. 남편이 이런 집안과는 함께 못하겠다며 떠났다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대요. 우울증도 왔다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돈도 명예도 인맥도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5년 후 현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웃으며 TV를 보고 있고, 주방에서는 민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여보, 커피 여기 있어. 고마워. 이게 행복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거창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정민의 따뜻한 밥상. 현재 제 채널은 지금 구독자 500만 명이에요. 더 이상 조회수나 광고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민님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밥 먹어요. 정민님 영상 보면서 힘 얻어요. 정민님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댓글들이에요. 저는 매주 무료 요리 강습을 열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매달 수익의 반을 기부해요.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올해 명절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명절인데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손주들이라도. 민수가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할까? 가자. 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날 오랜만에 시댁에 갔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작은 빌라 월세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왔니?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도 굽으셨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살아있지 뭐. 민준이와 서연이가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요. 건강식품이래요. 고맙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정민아, 나 좀 봐줄래? 둘이서 작은 방에 앉았어요. 정민아, 네 어머니,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해. 어머니, 너를 그렇게 대한 것, 너의 가치를 몰랐던 것, 너의 사랑을 짓밟은 것.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교만했어.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어. 어머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부자는 너였어. 사랑을 줄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부자더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민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시집살이? 그 15년. 저는 웃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왜?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멸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미움을 받았기에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됐어. 무시당했기에 남을 존중하게 됐어.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나요? 제가 말해줄게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의 가난, 당신의 학벌, 당신의 출신,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행복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것,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15년간의 시집살이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에요. 첫째,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마지막엔 후회했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둘째,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봐요. 셋째,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요. 넷째,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섯째, 고통은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지나가요. 그리고 그 후에는 꽃이 피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민님, 저도 시집살이 중인데 힘이 나네요. 정민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민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런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면 그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시집살이의 끝에서 피어난 꽃, 그게 바로 저예요. 땅 밑 깊이 묻혀 있었지만 결국 흙을 뚫고 올라와 햇빛을 본 꽃. 짓밟혀도 꺾여도
다시 일어선 꽃, 그리고 이제는 다른 꽃들에게도 햇빛을 나눠주는 꽃.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두운 흙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꼭 꽃을 피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와요. 저처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어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함께 힘내요.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지금도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그게 제가 찾은 제 인생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 고통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당신도 반드시 꽃을 피울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